module.hot_accep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 npm run dev 서버를 띄워놨다고 하면 이제 app.js 안에서 만약에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했을 때 바로바로 변화되는 게 그 브라우저에 표시가 되는 걸 이제 거기까지 이제 구축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은 이제 정상적으로 구축이 다 되었고요. 이 JSX라는 게 일단 눈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이 디비전 있죠. 이 div부터 저 닫는 div까지 여기가 지금 눈으로 보이시기에는 그냥 일반 HTML에 쓰는 마크업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얘가 사실은 바벨에 의해서 번들링이 되어서 결국 너무 길어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 파일을 보시면 제가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사실은 create element로 div 널 해서 문자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브라우저가 알고 있는 코드는 이 코드예요. 브라우저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 코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코드가 절대 아니고 바벨에 의해서 번들링이 되었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코드는 이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변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변환되기 이전의 코드, 즉 이 부분,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블럭한 부분을 JSX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부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교육상으로 템플릿 랭귀지 언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하지만 바벨에 의해서 한번 트랜스파일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다시 한번 치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PDF로 다시 넘어와서 이 JSX라는 게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XML의 약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의 특징이 이제 HTML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HTML처럼 보이긴 하죠. 보이게 하는 게 이 JSX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액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얘를 실질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사실 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아까 저희 여기서 봤던 것처럼 그 react.create element 해서 이런 식으로 풀 코드를 짜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훨씬 더 가독성 면에서도 좋고 개발하는 생산 면에서도 좋고 혹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JS 개발자랑 HTML 개발자가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발자 간의 협업이 필요한데 마크업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JSX로 개발을 해놨더라면 협업 면에서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JSX를 안 쓰고 개발한 리액트 코드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JSX로 가능하면 리액트를 HTML을 표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마크업처럼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PDF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주의사항을 몇 개 표기해뒀어요. 그래서 XML이라서 HTML처럼 루트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사실 HTML도 XML 문서 표기에 파생되어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루트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저희 HTML 문서도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HTML과 동일한 뎁스가 또 있지 않잖아요. 루트가 하나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단 하나죠.
최상의 루트가 HTML이고 그 안에 헤드랑 바디가 또 나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루트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이 코드를 기준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동일한 뎁스로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루트가 없이 뭔가 루트가 두 개인, 루트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이렇게 하면 번들링이 에러가 나고요. 만약에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빈 디비전으로 한번 감싸주면 또 에러가 안 나거든요. 이게 이제 루트는 하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있는 이유 자체가 이제 JSX도 XML이라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 JSX라는 게 사실상 뷰 코드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뭔가 데이터의 그 변화되는 로직들을 보여주기 위한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위한 코드가 JSX인 거지 그 안에서 뭐 분기 처리를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데이터 객체를 만드는 그런 개발적인 코드를 쓰는 곳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선 JSX 안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가능하면 다른 곳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곳에서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중괄호 안에서 이런 중괄호 안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고요. 물론 이건 제가 수업하면서 또 진행할 거라서 똑같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림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닫힘 태그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BR 태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쓰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좀 한 손이라서 불편한데 이렇게 많이도 쓰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JSX 안에서는 닫힘 태그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슬래시로 이렇게 닫아주는 처리를 해야만 컴파일 오류가 안 나요. 물론 이게 오류가 난다고 하면 실행하기 이전에 먼저 저희가 콘솔로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그 단계에서 이미 그 문법에 에러가 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 이게 뭔지를 인지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괄호 안에서는 조건문 if를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로직을 그 뷰 코드랑 그 다음에 개발 코드를 분리를 해서 가능한 위에서 로직 관련된 처리를 다 해서 이 JSX 안에서는 최종적인 데이터를 바인딩만 하는 그런 처리로 이제 가능하면 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JSX가 아까 보셨다시피 바벨에 의해서 한번 트랜스파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서 쓰는 게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한 언어가 그 키워드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뭐 당연히 HTML에 이런 게 없지만 포라는 걸 했어요. 얘를 그러면은 그 바벨이 트랜스파일러로 돌리다가 이 단어 자체를 이제 포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도 이 단어가 있으니까 얘가 컴파일 하다가 뭔가 반복문이 실행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권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불편해하고 계신 게 저희 사실 마크업에서 그 셀렉터로 제공하고 있는 게 아이디가 있고 클래스가 있잖아요.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클래스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도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요. ES6에 클래스라는 게 추가가 됐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자바스크립트 6 버전인데 6에서는 이 단어 자체를 그냥 네이티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 단어랑 이게 겹쳐요.
그래서 리액트 이 JSX 안에서는 만약에 이 클래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서 해주기를 이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div의 클래스는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 저희 순수 라벨 태그에서도 포가 있죠. 이 포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의 반복문 그 포랑 겹치기 때문에 HTML4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이제 JSX로 써줘야만 정상적인 컴파일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오전에 처음 봤었던 template.html 있죠. 이 파일 자체를 JSX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할게 이 template.html 바디 안에 있는 요 컨텐츠들을 9번 제 거 기준으로 9번부터 그 다음에 38번까지 딱 바디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그냥 잘라내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app.js 요 파일로 가지고 오되, 요 좀 전에 이제 react dom.render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있죠. 컴마가 이제 매개 변수 몇 개인지 구분하잖아요. 첫 번째 매개 변수 부분을 다 이렇게 삭제해 주신 상태에서 딱 저랑 같은 상태에서 아까 잘라냈던 부분을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오류가 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왜 오류가 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일부러 오류를 낸 상태로 제가 뒀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그 데브 서버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러가 당연히 나요. 지금 만약에 에러가 나서 콘솔을 한번 보시면 unterminated JSX cont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terminate가 끝내다인데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JSX가 열림 태그가 있으면 닫힘 태그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코드를 잘 보시면 제가 19번째 제 거 기준으로 19번째 라인에 HR 태그가 현재 열려 있거든요. 이 태그를 슬래시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에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빌드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얘를 바탕으로 화면을 한번 갱신을 해볼게요. 이 코드가 바뀌었지만 일단 한번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이 된 거고요. 이때 이제 브라우저 콘솔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에러가 떠 있어요. 여기가 써 있는 말이 현재 저희가 쓴 코드가 클래스로 되어 있다. 이게 사실 클래스 네임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JSX에서는 이 클래스 대신에 클래스 네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클래스 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제 데브 서버가 자동으로 빌드를 하면서 되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새로 고침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류 메시지가 뜨는지. 네, 오류 메시지가 안 나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잘 되었고요. 지금 현재 template.html이 저희가 처음에 봤던 거랑 다른 이유가 지금 스타일 시트가 없어요. 그래서 template.html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스타일 시트를 부르고 있는 링크 태그가 있거든요. 이 링크 태그를 그대로 또 잘라내셔가지고 여기 5, 6번째 라인을 잘라내셔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index.html 이 파일로 헤드 태그 안에 넣어주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UI가 그려질 거예요. 이 부분이 바뀐 거는 지금 데브 서버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제 건 너무 커서 지금 잘 안 보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JSX로 현재 리스트를 뿌려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뭐 점검하고 싶으시면 제 걸 보셔도 되고요. index.html 기준으로, 그러니까 template.html이 아니에요. index.html 파일 기준으로 6번, 7번 라인인 스타일 시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app.js 파일, src 내에 app.js로 가 보시면 이 react dom.render라는 이 메소드 안에 첫 번째 인자로 컨테이너 디비전이 통째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까 있었던 뭐 헬로 월드 그 코드는 삭제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뭐 주석을 잘못 넣었으면 에러가 나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넣어 주셔가지고 데브 서버로 돌려보시면 저와 같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뜨고 있는 이 상태가 JSX로 변환이 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바탕으로 눈으로 봤을 때 여기 투두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타이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인풋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입력하는 쪽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요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겠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를 좀 객체 단위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쪼개서 나중에 지금은 리스트 태그를 하나하나 다 개발 코드에서 쓰고 있지만 나중에는 뭔가 맵이나 뭐 포이치 같은 거 있죠. 반복을 돌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갖출 거라서 일단 점차적으로 빌드업 해 나가겠습니다.